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 1편 태조 이성계 편에서는 1차 왕자의 난으로 끝마쳤죠. 이번 2편에서는 2대 왕 정종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의 가계에 대해 살짝 언급해보겠습니다. 이성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는 6명의 아들들을, 둘째 아내에게서는 2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내는 조선 건국 전 사망하는 바람에 둘째 아내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되었죠. 따라서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조선 건국에 공이 많고 나이 많은 형들이어도 엄밀히 따지면 왕비의 아들들이 아니었고, 막내 동생 2명이 정식적인 왕비의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형들 6명 가운데 6째는 일찍 죽었고, 첫째 이방우는 아버지의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에 반대하던 사람이어서 아버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는 은둔해버리면서 둘째 이방과가 맏형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더 좋아했던 둘째 아내 신덕왕후 강씨의 2 아들들 중 막내 아들 이방석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는 세자에 책봉합니다. 이성계의 브레인 정도전도 이방석을 지지했고요. 정도전은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선 위의 이복 형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국공신 명단에도 누락시켰고, 심지어 사병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서 왕자들의 군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왕자들은 불만이 쌓여가면서 야망 덩어리에다가 고려를 멸망시킬 수 있던 가장 큰 공은 정봉주를 죽인 본인이라고 생각한 5째 이방원은 처가의 도움으로 몰래몰래 무기를 사고 군사를 양성하면서 1398년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일파와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이복 동생 2명을 모두 죽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몇 년 전 이미 죽은 상태였고, 태조 이성계도 노년의 몸이라 몸이 허약하여 세자를 보호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도 유혈 사태를 일으키며 비도덕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기에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면 민심이 안 좋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괜히 적장자 원칙을 내세우면서 맏형이었던 둘째 아들 이방과를 세자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과는 전혀 왕이 되고 싶어하지 않았던 왕자였습니다. 이방과 역시 젊었을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던 군인 장교 중 한 명이었고, 무예도 출중하며 강단도 있었으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권력욕은 전혀 없었죠. 그러나 동생이 피를 낼 정도의 쿠데타를 일으킨 마당에 거기서 왕하고 싶지 않다고 한사코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이방원의 속셈 다 알고 있었지만 막내 아들들의 죽음, 정도전의 죽음 등으로 왕 자체의 환멸을 느낀 이성계는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1398년 그 해에 바로 이방원의 요구에 따라 둘째 이방과를 세자로 임명하고 곧바로 양위를 해버렸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7년의 재위 기간을 끝으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방과가 조선의 2대 왕 정종입니다. 정종은 한양의 터가 좋지 않아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다며 그래도 자기에겐 더 익숙한 고려의 수도 개성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천도하자고 제일 주장했던 게 이성계랑 정도전이었잖아요. 이성계는 개성 천도에 반대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정종의 의지대로 개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여기서 이미 이성계가 얼마나 뒷방 존재로 뒤처졌는지 알 수 있죠. 이성계는 끝까지 개성 가기를 거부하며 본인은 한양에 남기로 합니다. 아내 신동왕후 강씨의 무덤도 한양에 있고, 한양은 정도전이 또 설계한 곳이잖아요. 쉽게 떠나기 힘들었겠죠. 개성으로 돌아온 정종은 그다지 정사에 관여하지 않고 격구라는 스포츠에 빠져 삽니다. 격구라고 한국 전통 스포츠인데 나무채를 쓰는 골프 혹은 말 타면서 나무채로 공을 치고 가져가서 골대에 공을 넣는 운동인데, 정종이 또 무예 출중한 군인 출신이잖아요. 이런 스포츠 취미 정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격구에만 전념하자 여러 신하들이 문제를 삼기도 했지만 정종은 계속 격구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입니다. 정종이 무능한 국왕이었다기보다는 격구에 빠져 사는 건 정종이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동생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암묵적 메시지였어요. 나는 권력에 관심 없다. 정종도 알았죠. 실권은 전부 동생 방원이한테 있던걸요. 실제 정종 제위의 정사를 도맡은 건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우선 국가의 군권을 왕자들끼리 다 나누고 개인이 보유하는 사병제도를 다시 한번 혁파합니다. 아니, 예전에 정도전이 사병 혁파할 때 이방원이 거품 물고 반대하지 않았느냐고요? 그건 이방원이 당할 때 입장이고, 이제 이방원이 권력을 쥐었으니 자기같이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 더 안 나오게 해야죠. 또한 이방원은 그간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고위직 신하들의 최고 의결기구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시킵니다. 현대의 총리실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형제들이 많으면 이 중에 꼭 눈치 없는 형제가 있기 마련이죠. 지금의 왕 정종은 둘째 아들이고 실권을 쥐고 정사를 운영하는 이방원은 5째잖아요. 이 사이에
넷째 형이었던 이방간이 불만을 품은 겁니다. 아니 모든 건 나의 순으로 해야지. 정종 형님이 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셋째 형이나 자기가 차기 왕권 후보지 왜 막내 방언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느냐는 겁니다. 참 눈치 없죠. 이방간이 이런 이야기를 셋째 형 이방이한테 말하자 딱히 욕심없고 유순했던 이방이는 그냥 가만히 방언이를 밀어주자고 합니다. 이런 눈치 없는 사람 옆에는 꼭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박포라고 한때 이방원의 부관이었는데 1차 왕자에 난 이후 이방원이 공신 명단을 발표할 때 2등 공신에 책봉된 것에 불만을 하도 해대서 화가 난 이방원이 박포를 유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더 불만이 쌓인 박포는 왕이 되고 싶어 하던 넷째 왕자 이방간에게 접근했던 거죠. 박포의 부추김으로 이방간은 최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규합해 1400년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방간도 쿠데타 일으킬 깜냥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보가 다 새가서 이방원의 형이 군대를 동원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방간이 형이 사단을 내자 병사들이 이방원을 찾아가 어서 방간 왕자 손봐주러 가자고 했는데 이방원은 어떻게 친형이랑 싸울 수 있냐? 난 못한다 라며 이렇게 적당한 제스처도 좀 취해주고 삼촌의 손에 억지로 나오는 척 갑옷을 입고 나가 개성 시가전에서 가볍게 방간이 형을 제압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방간이 군대를 일으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종은 자기 비서를 방간이한테 보내서 너 제정신이냐? 자기가 책임져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무장 해제해라 고 했고 아빠 이성계 또한 네가 방언이랑 엄마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친형제끼리 뭐하는 짓이냐 이 소같은 놈아 라며 역정을 냈답니다. 정종이나 이성계나 둘 다 이방간을 말리네요. 이 사건이 2차 왕자의 난입니다. 2차 왕자의 난 이후 정종은 방언이에게 이방간에 대해 적당히 처벌하고 용서해주자고 제안합니다. 이방원 역시 1차 왕자의 난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형까지 죽인다면 이방원은 추후 왕이 됐을 때 정통성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옛날이어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에게 도덕성 문제가 나름 중요했거든요. 이방원은 이방간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그치고 박포만 처형하며 좋게 마무리합니다.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원에게 좋게 작용하긴 했습니다. 언젠간 형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딱히 왕위를 물려받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때 2차 왕자의 난이 터지고 본인이 허수아비 왕임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던 정종은 자기가 계속 왕으로 있다간 더 안 좋은 사단들이 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동생 방언이를 차기 국왕 후계로 지목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정종은 아내 정안왕후 사이에선 아들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이방원에게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정종의 적자 아들이 없어서 아주 평화롭게 이방원이 차기 국왕 후보로 지목이 되었죠. 이방원이 이렇게 세자로 책봉된 이후에 정종이 연회를 베푸는데 이때 술에 취한 이방원이 형 정종을 백허그했다고 합니다. 정종은 자기를 백허그한 동생에게 이게 너의 진심이구나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다고도 하죠. 1400년 정종은 재위 2년을 끝으로 스스로 동생 이방원에게 양위를 선언하고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정종은 아내 정안왕후와 금슬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동생 태종 이방원이 아내와 자주 다투자 유일하게 정종이 동생 태종 이방원에게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역정을 냈다죠. 정종은 확실히 왕위에서 물러나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아내와 오순도순 무려 20년이나 더 살다가 조카 세종대왕이 즉위했을 무렵에 사망합니다. 정종은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사이의 과도기적인 왕이라고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정왕이란 시호로 불리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정종으로 조선의 공식적인 2대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방원은 기다리던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어떤 국왕이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